먼저 세종시갑 유재화, 세종시을 이준배 후보 함께 인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네, 다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부족한 제가 당의 공천을 받아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뛰어오신 만큼 실망도 크실 겁니다. 하지만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더불어 치열한 경선을 거쳐 우리 세종시 을 공천을 받게 되신 이준배 후보님께는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에서 함께 그린 세종시 발전의 꿈을 이렇게 힘을 합쳐 이룰 수 있게 되어 몹시 벅차고 기쁩니다. 이제는 본선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그동안 세종 시민들의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쳤던 세종시 정치권의 판을 갈겠습니다. 세종시를 노무현의 도시라고 부르며 이해찬 전 대표라는 민주당 기득권 정치인의 봉건 영지처럼 세종시를 취급했던 민주당의 오만함과 나태함을 끊어내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학군 좋은 세종을 만들어 세종시에 돈이 돌고 사람이 모이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민호 시장과 원팀이 돼서 세종시 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제 국민의힘 세종의 후보가 다 결정되었습니다. 그 어느 당보다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하게 경쟁한 가운데 공정한 경쟁과 공천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택받은 이 자리에 선 지금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저를 국민의힘 후보자로 선택해 주신 당원 여러분과 세종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경쟁했지만 아쉽게 후보가 되지 못하신 다른 예비 후보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모두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선거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22대 총선을 대한민국의 100년 그리고 세종의 100년 미래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 규정합니다. 과거 세력 혹은 과거의 낡은 프로세스와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 어디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선택을 뒤로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 거대 야당의 횡포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국회, 나라와 국민이 아닌 당대표 1위를 지키기 위해 사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의 현실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시민이 뽑아주신 최민호 시장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실이 세종에 설치되고 국회 군원이 내려오면 세종은 명실공히 제2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 완성을 위해 헤쳐나가야 할 난제는 산적해 있기만 합니다. 재정난도 심각합니다. 세종시가 지금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부유한 도시로 자족정제를 이루어 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충족시키는 사업에 경제적 고민 없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예산도 더욱 확보되어야 합니다. 신도시와 원도심,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세종시의 이런 어려운 과제들이 저절로 그냥 해결되겠습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법도 바꿔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할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주고 최민호 시장과 함께 발 맞춰서 국민의힘의 여당의 국회의원이 호흡을 함께하여
힘있게 추진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세종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글문화수도, 정원도시, 스마트시티 등도 모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앞장서서 챙기고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그동안 다수당인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세종시 의원들은 문제를 풀어가기는커녕 중앙에서는 대통령의, 세종에서는 시장의 인사, 예산, 조직 및 주요 정책 등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붙잡는 오만한 행태를 부끄럼 없이 자행하고 있음을 두 눈으로 너무도 또렷이 목도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2의 수도이자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결국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이 함께 한뜻 한마음이 되어 힘있게 일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국민의힘과 저희 두 사람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믿고 맡겨 주십시오. 국민 행복, 시민 행복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뛰셨던 우리 국민의힘 예비 후보님들도 사실은 서로 색깔은 다르지만 각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셨습니다. 그리고 당에 혁혁한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예비 후보님들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들을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당수로 처음 받은 이후부터 계속 해오고 만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다 모든 분을 다 지금 모시지는 못할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함께 뛰었던 국민의힘이라는 당 이름을 걸고 같이 뛰었던 예비 후보님들 모두 다 모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딱 하나의 그냥 원칙 그리고 그 뜻으로 이 자리에 쓴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국민 행복, 시민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이 자리에 섰고 그 자리에서 함께 그 대표 후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함께 해왔던 분들이 경쟁은 했지만 비록 경쟁은 했지만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끌어안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더 많이 우리 유재화 후보와 제가 또 저와 우리 유재화 후보가 더 많이 내리고 더 많이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분들께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진심을 전하는데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 아쉬움이 왜 그분들을 한테 없겠습니까? 꼭 그 아쉬움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가족됨을 보여주면서 앞서 말씀드린 국민행복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함께 원팀이 되는 그 길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외지인이라는 그 얘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아시다시피 충청북도 충주 출신입니다. 외지인이라면 이제 뭐 연기군 출신이 아니다라는 뭐 그런 주장일 수 있겠는데 물론 이 세종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땅에 터를 잡고 살아오신 흔히 말하는 원주민 분들에 대한 그 감사함이라든가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그분들의 터전을 세종시 건설을 위해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마움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새로 세종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유입된 주민들 모두의 세종시지 어느 한쪽 분들만을 위한 세종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주 출신이긴 하지만 2017년에 여기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아이 키우고 열심히 살고 있는 보통 세종 시민입니다. 그래서 외지인이라는 주장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도 그냥 세종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편을 가르듯이 지역 출신을 가르는 것은 우리 세종시가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약 발표를 순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건 캠프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2가지 공약을 냈는데요.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종시에서 정말 중요한 자족 기능 관련된 산업 공약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문화 공약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교육과 교육의 국가 책임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 공약을 세종 공립학원 설립을 하나 냈으니까 교육 공약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공약을 그렇게 준비하는 게 있고 또 그 밖에 읍면동별로 저는 이제 읍이 없으니까 면동별로 구체적인 세부 공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언론 여러분과 시민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지역 출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과연 그런 말로써 다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유목민의 시대라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 안에 과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단어 하나, 원주민 이런 단어 하나로 우리 시가 과연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다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인구 40만의 4분의 3이 신토박이들입니다. 본토박이가 갖고 있는 애양심과 신토박이가 갖고 있는 객관성이 모여지면 충분히 우리 도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방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의 대표적인 모델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근데 그 기회 안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본토박이와 신토박이 간의 연결과 융합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 함께 합심해서 나아가는 미래를 향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좀 더 객관성을 갖고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하 후보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처럼 이 도시가 탄생할 때 희생과 헌신을 하신 그분들의 정신과 그분들의 그 마음을 더 헤아리고 더 보듬고 해서 우리 시를 역사적인 도시와 더불어서 그 역사의 큰 헌신과 희생으로 거듭난 도시로 만드는데 저희 둘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런 역할들에 가장 잘 부합하게 일들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불식시키고 더 객관성을 갖고 도시를 바라보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큰 틀의 공약은 발표는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권역별로 제가 보여드리는 저의 이제 청사진이기도 하고요. 설계 도면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깊이 있는 공약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건 언론인을 통해서 이야기될 사안은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이제 공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부시장의 부시장 역할에 너무 공약이 녹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경계가 어딘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없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방분권이라는 게 과연 어느 것에서 지방분권이 잘 되고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방분권의 완성은 재정분권 아니겠습니까? 재정분권이 안 되는 도시가 과연 지방시대의 핵심적인 도시로서 평가받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의 가장 핵심인 경제적인 토양,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 일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10년도에 우리가 12년도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 원안사수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거대한 도전에 당당히 맞서서 지금의 세종시를 만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2030년이면 이제 일몰이 됩니다. 지금쯤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제는 경제중심 자족도시 특별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올해 21대 국회에서 해야지만이 2030년 일몰과 함께 새로운 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그런 어떤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국가적 차원의 어떤 노력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담겨야지만이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세종시의 비전에 부합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를 경제중심 자족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 세종 시민들께 자족 가능한 경제도시 세종을 우리 시민들께 전해드리고 남쪽은 행정으로 북쪽은 경제로 만들어진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를 만드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의 첫 번째 임무다 생각이 들고 그 지점에서 저희 노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